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던 미스터쿱 진행의 조합원 불독입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을 토요일 오후 12시에서 오늘부터는 토요일 아침 7시로 옮겨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전국의 각 지역 협의회 소식과 함께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있는 미스터쿱, 오늘은 세 번째 협동조합 교육과 함께 전북 지역 협의회 그리고 서울 지역 협의회 모임 소식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모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자, 지난 방송부터는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 시간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합원이시죠. 주수원 조합원을 연결해서 1, 2차의 교육을 좀 받아봤습니다.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그 협동조합 지키고 갖고 나가는데 어떤 일들을 조합원들이 좀 해야 되는지 조합원들이 필요한 갖춰야 할 정신세계,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놨는데요. 자, 요번에는 3차입니다. 3차 협동조합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질지 주수원 조합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저희는 오늘서부터 이제 아침에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 시간이 바뀌었나요? 예, 시간이 이제 아침 네. 7시로 변경이 돼서 네. 저희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이제 방송을 네. 듣고 그날 당일날 모임이 12시에 듣고 나가면 조금 그 오후에 빠듯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아침에 만약에 방송을 듣게 되시면 조금 더 일찍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날 방송 그 다음날 네.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 시간이 좀 아침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협동조합 교육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지난주 방송까지 이제 결사체에 대한 방송을 오늘부터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협동조합 3가지 키워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이 필요는 이제 다시 협동조합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가장 근간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제 몸통,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체와 결사체 2가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업체와 결사체는 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질적인 부분인데 이 협동조합에서는 이 둘이 이제 절묘하게 결합되어 시너지를 이제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사업체와 결사체라고 했는데요. 2가지가 사업체는 어떤 걸 사업체라고 하고 결사체는 어떤 걸 결사체라고 하는지 그 용어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제 뭐 사업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식회사나 이제 회사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으로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공익사업을. 지난번에 이제 필요 얘기하면서 이 3가지 법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했던 그 사업체 중에 하나의 형태로서 그럼 오늘은 이제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체적인 특징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네. 결사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잘 안 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육을 할 때 결사체라고 했더니 어떤 대학생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목숨 걸고 해야 되냐고 결사에 정책을 해야 되냐고 그러셔가지고 그 결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동일한 그런 분들이 모인 결사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의 말로는 규칙 있는 모임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사업체에 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네. 사실 협동조합이 사업체라는 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 사업체라고 얘기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감을 갖는 분도 있고요.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ICA 정의라든지 미국 농무성 정의, 그리고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 정의에서 매번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업체를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한다는 거고 기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장에서 일정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무엇보다도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 출자금을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사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럼 통틀어서 모든 그 행위들이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요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두 다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두 가지 줄기, 몸통인 사업체와 결사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긴밀하게 이제 상호 연결이 돼 있고요. 어떤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결사체가 잘 돼야 되고, 결사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사업체가 잘 유지돼야 되는 서로가 이제 상호 보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서적들도 있고, 경영학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얘기를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이제 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적인 고민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협동조합 설립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2달 정도 이제 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설립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서류 작성하고 이제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설립하고 나서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산하지? 또는 우리가 생산한 물품을 어떻게 시장에 판매를 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기업에서 고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판매할 상품이 명확하고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좀 시장에서 유효하다 그랬을 때 이제 창업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협동조합에서는 조금 거꾸로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떤 때는 이제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들을 이제 다 이 시간 동안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네.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조사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패 요인을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 이게 좀 익숙하기로는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2위는 자금 부족, 3위는 구성원 갈등인데 1위가 바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이 겪는 어려움하고 이제 되게 비슷한데, 협동조합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상품이 조합원, 소수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계속 확대될 수 있고, 조합원 내외적으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 상품이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잠재 고객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마케팅적인 설계를 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다듬은 다음에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협동조합 교육을 이제 나가다 보면은 설립하신 분들이 자기 협동조합 유형을 또 모르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유형 교육이 필요한 거는 이 소비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유형에 따라서 좀 더 사업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좀 더 이런 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유형별로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유형에 속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청취자와 같이 소비자분들도 조합원으로 이제 돼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생산해내는 사업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직원 형태도 있을 테고, 다양한 조합원들이 이제 유형별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이제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 이제 공익성이 이제 강하고 어떤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고용이라든지 이런 공익성이 강화될 경우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단순한 이제 다중이해 관계자 모델을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여러 사회 자원들이 좀 결합되는 부분이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보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얼마나 좀 왜곡된 현상들이 나오는가를 잘 보여준 영화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언론은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공익성이 되게 크고 참 언론이 되게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좀 제도적으로는 아직 미디어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게 많이 있겠죠.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네. 우리 네. 결사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결사체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규칙 있는 모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규칙과 모임이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사업이 주식회사하고 다르게, 주식회사는 이제 투자자를 우선하고 이 이윤 창출, 즉 돈이 이제 중심이 된 기업 모델인데 반해서 협동조합은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된 기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에 못지않게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초인적 영웅이 한 기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지만은 협동조합에서는 오히려 이런 초인적 영웅은 협동조합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이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기업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하고, 또 이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되게 잘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협동조합 7원칙이라고 해서 1995년에 IC에서 정한 7가지 원칙들이 있고요. 이런 규칙은 모두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협동조합으로 이런 기업 모델을 한다고 할 때는 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시간에는 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입니다. 우리한테 이제 익숙하기로는 1인 1표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 1억 원을 출자한 사람이든 1,000원을 출자한 사람이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모두 한 표를 갖고 이 의결권과 선고권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정할 때나 또는 임원을 정할 때 모두 한 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원칙을 잘 지키려면은 사실은 조합원들 간의 균질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비슷한 정보를 갖고 비슷한 교육이 되고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비슷한 애정과 이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훈련과 정보 제공이라는 그 5원칙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 몇 개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또 다른 규칙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교육을 할 때 또 다르게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규칙은 요거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사업 모델을 주식회사랑 다르게 이해를 할 때 있어서 잘 와닿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세 번째 원칙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제가 1억 원과 1,000원을 출자한 사람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출자해도 전체 출자 금액의 30%까지밖에 낼 수가 없어요. 네네. 또 생협 같은 경우에는 20%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협동조합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못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1인 1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배당에 있어서도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납입한 출자금의 10%까지만 가능하고요. 예. 대신에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 전체 배당의 5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를 투자자가 소유하고 투자자가 통제하며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은 거꾸로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 농무성 기준이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네, 많이 이용한 사람이 그 협동조합의 그 사업체를 그렇죠. 많이 이용하신 분이 배당금을 많이 받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리면은 도대체 이용이 뭐야? 왜냐하면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이라는 거는 뭐 구매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다른 뭐 사업자 협동조합, 뭐 가정의 관계 협동조합에서 이용은 뭐냐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용은 어떤 면에서는 이 협동조합 사업을 잘 활용한 것, 잘 참여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내가 많이 출자했다고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만 출자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협동조합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협동조합 사업을 나의 필요에 맞춰서 계속 활용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이용해보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 네. 규칙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그렇죠. 규칙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셨다면, 나머지 네. 좀 간략하게 5가지의 규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가입할 때 자유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아까 말한 민주적 관리, 세 번째 이제 경제적 참여,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원칙인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그다음에 6번칙인 협동조합 간 협동, 7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칙들은 단순히 이제 당위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협동조합에 구현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어떤 성별이나 인종이나 이런 재산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협동조합에 아무나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요,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문턱이 이제 낮아야 되겠지만은 다만 이 조건이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그 협동조합에 맞는 그런 자격 요건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원칙은 민주적 관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1표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네. 모든 의사결정을 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때 있어서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로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원칙, 경제적 참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은 실제 출자만 해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협동조합 사업에 이런 경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더 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기가 처음에 이제 가입했던 욕구와 필요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고요. 협동조합 입장에서도 이런 욕구와 필요를 잘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번째 원칙은 이제 자율과 독립의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협동조합은 어떤 국가나 이런 외부에 기대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물론 일정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원 사업들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은 그게 이제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서지 못하게 되고 계속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면은 실제 이 자치의 원리가 구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과 독립의 원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또 소리 지나가서 시끄러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칙은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1표의 원리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정보라든지 어느 정도 임원하고 똑같은 정도로 교육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원칙은 협동조합 간 협동. 개별 협동조합의 힘은 굉장히 미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협동조합 간에도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또 다른 큰 협동조합 생태계에 또 하나의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우리나라에서 왜곡돼서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 원문은 이제 보면은 기여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이 커갈 수 있는 중요한 텃밭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협동조합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어떻게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거를 열심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의 7가지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자,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공정 언론을 향한 조합원들의 꿈, 미스터 쿱에서 확인하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민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각 지역 모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경기 안산 시흥 모임 안산시 중앙역 인근에서 토요일 6시에 약속이 되어 있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님께 연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2일이죠. 경기 남동부 정기 모임이 광주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광주 이마트 건너편에 위치한 춘천 명동 신닭갈비에서 오후 3시 반에 있을 예정이며 이번 모임은 광주 지회의 총회를 겸해서 지회장 선출 및 총무를 선출하게 된다고 하니까 경기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님의 뜨거운 열의를 불태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11월 8일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과 김용민 정치토크 2주년 행사를 전북협의회에서 유치하게 됐는데요. 그 준비 모임입니다. 준비 모임이 12일 오후 4시에 전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롯데마트 옆에서 있는 조합원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라고 하네요. 낙지정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그간 1년간의 전북지역협의회는 어떻게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일체 유신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박관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조합원님. 예. 모임이 이제 내일이거든요. 내일 일요일에 오후 4시에서 낙지정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낙지정은 저희 조합원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맞는 거죠?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네. 지역협의회를 매 도시마다 순회하면서 지금 모임을 해왔는데 예. 금년 마지막 행사로 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우리 조합원이 운영하시는 곳 낙지정에서 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 모임 그 자세한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안내는 이미 저희가 공지를 쭉 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네. 정읍에 있는 그 낙지정이라는 우리 조합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네. 오후 3시에 모임을 갖기로 전북지역 협의를 갖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또는 타 지역에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예, 그 멘트는 좀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 마무리할 때도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전북지역협의회가 작년에 그 홍보 한마당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북 지역에 계시는 조합원들이 그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에서 다 모였었잖아요. 전북대학교 예, 정말 홀이라고 아주 예. 유서 깊은 곳에서 했습니다. 예, 그 곳에서 요번에 또 같은 지역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전북대학교는 네. 뭐 정치적인 좀 문제 때문에 거절을 해서 네네. 저희가 전주대학교에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아, 작년에는 전북대학교였고 올해는 올해는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전주대학교. 거군요. 예, 그러면 전주대학교에서 11월 8일 토요일 날에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1년 예.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협의회 조합원들 1년간 어떤 활동들을 좀 해주셨나요? 예, 사실은 그 앞장서서 앞에서 직접적인 일을 해왔던 네네. 조합원께서 인터뷰를 해서 말하자면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네네. 저희는 좀 나이가 좀 많은 관계로 네네. 저희들은 뒤에서 조용히 돕기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매월 네. 순회하면서 도시마다 순회하면서 전라북도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예. 그다음에 작년에 가인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정치토크 행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회원대회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고 네. 꾸준히 그래도 열혈 조합원 한 30여 분이 네. 열심히 해온 결과로 아마 그 어느 시도에 못지않게 행사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서 이제 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마 우리 정치 토크에서나 이런 것에서 몇 번 멘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전주에서 거주하는 조합원 수정원의 정승원 조합원께서 예예. 그 지난번에 팽목항까지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6km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 희생자 일가들이 걸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내려갈 때도 팽목항까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대전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예예. 저희 그 수정원에서 뭐 거의 거의 할 때마다 한 7, 80여 분씩 말하자면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예. 대접을 했었고. 아, 그거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수정원님 네. 연결을 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그랬었고. 예예.
그다음에 조합원들끼리 또 친목을 도모하고자 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예. 우리 지금 산들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수에서 사과제비하는 분 그분 댁에 가서도 모임도 가졌었고 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촛불 모임이라 지금 세월호 때문에 촛불 모임이 계속 전주시에 있었다면 촛불 모임 단식 모임에도 저희 협의회 전국적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같이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 홍보도 같이 하면서 그 국민TV 가입 권유도 하시면서 친목 도모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해오고 계신 건데요. 예. 우리 조합원님, 우리 일체유심조님께서는요. 예. 국민TV를 최초에 전북 지역에 계셨는데 어떻게 알고 가입을 하게 되셨었나요? 이제 가입 문제는 사실은 네. 낙검수라고 하는 우리 김 국장께서 김 PD께서 지금 낙검수에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꾸준히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서 네.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정권 교체가 안 되고 멘붕에 빠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 김 국장을 위시해서 이제 언론을 제대로 좀 바로잡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으로 해서 국민TV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꾸준히 이제 우리는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원인은 네. 이렇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네. 물리학 이론인데 네네. 이 자연 속의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법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형편들이 가진 자와 재벌이나 권력을 가진 자 또는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손방망이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박해와 이런 핍박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평형 현상, 언론의 또 어떤 한쪽으로 일방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바로잡고자 하는 그 노력이 국민TV라는 어떤 형태로서 출연을 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할 텐데 그래도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를 했고 동참을 했고 오늘의 국민TV를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1년을 그러면 그 모임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정보를 들으신 분들은 국민TV를 알고 계신 조합원도 계시지만 또 조합원 그 모임에 참여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정보를 늦게 들으시고 방송이 시작됐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거든요. 전라북도 지역도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홍보도 하고 알리고 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보 방법을 그럼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전북 지역에서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 홍보도 하고 그냥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하나 또는 본인이 운영하시는 업장에 스티커를 대형 스티커나 포스터를 걸어놓는 형식으로 홍보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북 지역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본부에서 말하자면 팜플렛 같은 게 내려왔을 때 우리도 다량으로 만들어서 거리에서 배포도 해보고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크게 저는 효과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면서 서로 팟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픈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제 입장입니다. 그것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거리 홍보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맨투맨이 가장 저는 조합원 배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직접 그렇죠.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가입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우리 앞으로 전북 지역협의회 이제 다음 달이면 11월 8일에 총회를 앞두게 되셨는데요. 이게 창립 총회인 거죠. 작년에는 총회를 안 하셨죠. 사실은 작년에도 총회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네네. 법적인 구성 요건을 못 갖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정식으로 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고 대의원도 선출을 하고 해서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합원 총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게 창립 총회인데요. 어떠한 예. 구성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 확정되진 예. 않았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지역의 대의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일 것 같은데 대의원을 선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네. 그 협동조합 정신에 맞는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총회가 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사실은 이 정치 토크 김영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가 지금 딱 만 2년을 기념하는 그 날에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전라북도 지역의 어떤 국민들이 조합원을 배가하는데 조합원들이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매김했습니다 합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요, 감동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전주에 저희는 그 사무국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같이 타고 갔었는데요. 예. 전주 그 IC를 지나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도 홍보 포스터가 여기저기 막 붙어 있었거든요. 거리마다 막 굉장히 많이 열심히 홍보하느라 저희 행사를 홍보하느라 국민TV 그 포스터가 정거장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건 내일 모임에서 저희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내일 지역협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확정되는 대로 그것은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아, 내일 준비 모임에서 이제 그게 확정이 되는 예정이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지나온 1년은 이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전북 지역협의회에서 꿈꾸는 어떤 지역협의회로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일체 유심조님이 꿈꾸고 있는 지역협의회 이런 것 좀 생각 좀 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짧게 전북 지역을 한정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주 전북 지역이나 전국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을 놓고 보면 두 가지 균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에게 이로운 발효시키는 효소라고 하죠. 예예. 발효균이 있고 또는 이제 인간에게 해롭다고 하는 부패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 시점은 부패균이 창궐해가지고 그 악취가 폐해가 예.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정도로 강하게 지금 부패균이 번성하는 시대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는 끊임없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패균을 아무리 작은 효소 몇 마리라도 발효균 몇 개가 소량이 있어도 이 군들은 결국은 평형을 상태 위해서 부패균을 결국은 박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암울하고 부패가 창궐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거에 제가 나이가 조금 들은 편인데 네네. 우리 김용민 PD가 일전에 애비나 딸이나란 말을 해갖고 한번 지독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우리 김 국장은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어요. 애비나 딸이가 아니라 애비보다 더한 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박정희 시대는요 제 어릴 때인데 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국민들이 기억합니다. 예예. 예, 그것이 꼭 공과를 떠나서 그 당시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요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시절이었어요. 예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가 된다도 있고 꼭 부자가 목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린 다시 말하면 애비보다도 더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가장 필요한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암울한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언론, 노무현 대통령께 말씀하신 깨어있는 국민의 힘입니다. 이 역할을 국민TV가 충분히 감당해낼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방의 선봉에서 그 일을 누구보다 더 잘 해내다 저는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국민TV가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이 발전하는 동력이 바로 우리 현재 2만 8천 명의 조합원들이 하나하나가
소병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조합원을 배가는 데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덧 이 발효균들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일종의 저희 국민TV 조합원들이 유산균 같은 역할을 해주길 그렇죠. 원하시는 거죠? 네, 이게 예. 바로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예예. 4대강의 아무리 이명박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4대강을 홍수 피해를 막 건나겠지만은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자정작용이 필요한 하나의 반동이기 때문에 그 균이 무슨 이끼벌레는 이런 것도 다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 극에 달한 이 나라의 어떤 암담한 현실을 우리 국민TV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인간에게 이로운 효모군 발효균이 되라는 어떤 하나의 사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국민TV 조합원이라면 이제 그 협동조합을 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협동조합 교육 지난 시간에 저희 방송에서 2차분이 나갔고 이제 오늘도 3차 좀 전에 예. 방송이 나갔는데요.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자발적인 참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예. 미디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국민들이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할 때 그 가장 저희가 본인 스스로가 공정한 언론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역 모임에도 열심히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 미디어 협동조합이 좀 더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 협의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모임이 우리 전북 지역 협의 모임이 내일 있는 거잖아요. 그 내일 모임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네. 정읍 낙지정으로 네. 우리 전북 지역 조합은 모든 분들 참여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고요. 예. 더불어 함께 이 나라를 예. 바로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누구인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 전북 지역에는 맛있는 그 업소들을 운영하시는 조합원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모임 장소를 좀 정하시기가 좀 편리하시잖아요.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조금 몇 군데가 있기는 해요. 저희 경기 남동부도 지역 모임을 할 때 보면 장소 섭외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인원이 좀 많다 보면 그걸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자리가 부족할 때도 있고 또는 터무니없이 많이 남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방법이 있습니다. 타 지역 협의회를 예. 전북 지역 우리 조합원 식당으로 오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자리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화 네.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미스터 쿱. 조합원 불독이 전국의 미디어 협동조합원의 아름다운 연들을 소개합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팟빵에서 미스터 쿱을 검색하세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있을 저희 지역 모임들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13일에는 부산 지역 협의회 총회를 위한 준비 2차 모임이 동네 여성 인력 개발센터 5층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부산 지역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15일입니다. 서울 남동부 10월 모임이 예정되어 있네요. 송파역 부근 엄마선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 사삭이라는 곳에서 7시 반에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간만에 서울 남동부에 계신 조합원님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일입니다. 우리 달성 대구입니다. 달성 번개가 있습니다. 16일 저녁 7시 월배 코코앤치킨 저희 조합원님 진실님 가게라고 하니까요. 대구에 살고 계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 함께해서 힘 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일입니다. 17일은 인천지역협의회 10월 정기 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금바위 감자탕 2층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합원, 인천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번에는 2차 준비 모임을 하고 있는 서울 남서부 협의회 조합원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합원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준비 모임 준비하고 있는 JJ 킴입니다. 예, 우리 네. JJ 킴님 너무나 이제 유명하신 분이 되셨는데요. 네. 자, 우리 이거 2차 모임이죠? 네, 지난달에 1차 모임을 했고요. 예, 예. 예, 이번 달에 2차 모임을 이렇게 지난달 모임에서 정해서 네네. 오늘 이번 18일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첫 번째 모임에 몇 분 정도가 좀 참석을 해주셨나요? 네, 총 23분이 참여하셨고요. 예. 그래서 카페에서 우리 국민 카페 온에서 먼저 모일 때 21분 참여하시고 나중에 또 2분 더 오셔서 이렇게 23분이 모였습니다. 예, 그럼 요번 달에는 조금 네.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23분보다 좀 많아지는 인원이 모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메모도 신청을 했고 이제 보통 방송에서 저희가 사연 남길 때 홍보하잖아요. 예, 예. 네, 그렇게 좀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라디오에서도 홍보도 좀 하지만 우리 그 개인적으로 맨투맨 좀 전에도 우리 인터뷰에서 나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그 이렇게 연락하거나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제가 해야 될 입장이어서요. 네. 네, 지금 제가 일단은 저하고 뽀빠이님이 개인 조합원님들 이미 연락해 주셨던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밴드도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밴드에서도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팟빵 게시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그 경기 서울. 죄송합니다. 서울 네. 북서부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네. 중구,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들이 함께 하실 건데요.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토요일이라서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그 지역 협의 소식은 듣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네. 밴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역협의회 게시판에도 썼는데요. 네. 저나 이렇게 뽀빠이님한테 핸드폰 번호를 남겼습니다. 예, 예.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밴드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꼭 좀 연락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지난 모임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좀 오고 가셨었나요? 네, 지난 모임에서는 일단은 뭐 다들 처음 보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본 분들보다도 이렇게 저희가 사무국에 문자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거의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합 상황이나 이런 어떤 상황들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임으로 나갔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 개진도 있었고 예.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처음 모임이다 보니까 예. 서로 친해지려고 이렇게 친목 도모의 의미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요번째 2차 모임은요? 네. 어떤 일들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렇게 아직은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잡고 하면 네. 또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서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그 스토리텔링님이 만드신 저희 국민TV 세월호 배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들은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일단 50개는 공동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작은 일부터 이렇게 좀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역 협의회를 이렇게 총회하기 전에 좀 이렇게 탄탄하게 먼저 서로의 신뢰를 갖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리텔링님이 그 준비하신 그 해외 교포 네. 지원용으로 제작하신 그 만든, 배지 네.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 배지를 구입하실 때 그러면 지금은 1차 모임이 끝난 상태뿐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자원을 마련해서 구매를 하셨나요? 그건 십시일반으로 자원은 하셨나요? 아니고요. 저희가 밴드가 있으니까 예, 서로 이렇게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서 각자 이렇게 뭐 어떤 분 5개, 어떤 분 3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네네. 다음 모임에 오실 분들 좀 드리려고 예, 예. 여분을 더 개인적으로 사둔 상태입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이제 국민카페 네. 지하 온에어에서 모임이 있는데요. 네. 자, 우리 김주진 조합원께서 네. 우리 그
이 서북부 서울 서북부의 죄송합니다. 네. 서울 북서부 조합원들에게 꼭 와달라고 네.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서부 지역 조합원 여러분. 이제야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생긴 지는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저희 서울 북서부 지역 협의회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송만 듣거나 이렇게 소식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모습으로 저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접 나오셔서 저희 같이 한번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모임이죠. 우리 서울 북서부 모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서부 모임이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저희 카페를 주소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 그리고 사무국, 방송국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죠. 미디어 웰빙 센터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북서부 모임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아침 시간대로 옮겨서 처음 방송한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